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이호정 임지영입니다. 요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셨나 봐요. 지금 거의 오열하시네요. 요정이 그렇게 가지간질하면 그냥 팅커벨 하세요. 그러면. 맞다. 네. 다음 주부터 그럼 팅커벨 할게요. 네네네. 집에서 5번 연습하고 오세요. 네. 연습해 오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저희의 이 보수적인 성격을 대공개한 것 같아요. 나만 진보적인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 에피 내내 한번 갈궈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약간 근데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아니 어디서 그렇게 뻔뻔한 거 배웠어? 제가 잠깐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뻔뻔한데요. 아니 근데 굉장히 완고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퍼스의 낭만 어쩌고 저쩌고 하신 것 도서관 같은데. 51페이지. 또 다른 낭만이 있겠죠. 아니 그래서 우리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특이한 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미네르바 이렇게 검색하면 다른 뉴스들이 옛날에 그 이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 사실 미네르바 스쿨 딱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떠오르긴 했어요. 약간 한국인한테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 미네르바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이 미네르바 스쿨의 가치를 되게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미네르바는 굉장히 융합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네 여신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로 지혜와 기술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르바라는 뜻 자체가 융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그 로마 신화까지 거슬러 가면은 그리스 신화랑 로마 신화가 막 이제 짬뽕이 되는데 이게 그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편에서 섰던 여신이래요, 미네르바는. 근데 또 되게 특이하게 로마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놀랍죠. 로마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그리스 편을 들었던 여신인데 왜 로마의 수호신이 되었냐?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 시절에 그렇게 오래된 제가 좀 역사를 좀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대략 뭐 그렇게 역사거리던 그러게. 까먹. 그러게. 정확히는 몇 년도까지 그 나라가 유지됐는지 제가 작년에 로마도 갔다 왔는데 까먹었지만 네, 돈을 헛썼네요. 근데 입만 열면 역사 부전공 하더니 복수 전공. 정확하게 부전공 아니고 복수 전공. 복수전공. 그렇지만 네, 까먹었. 그렇지만 까먹었다는 아주 잘 까먹었다는. 근데 어쨌든 그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비록 이제 전쟁에서는 로마의 다른 편에 섰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와 덕을 우리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미네르바를 본인 그 로마의 수호신으로 삼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열린 마인드라는 측면에서도 또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르바라는 거는 지혜와 기술을 주관하는 그런 뜻의 어원도 갖고 있지만 그 미네르바라는 어원이 계속 남을 수 있었던 거는 로마인의 굉장히 열린 마인드가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미네르바 스쿨이 갖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잘 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제 격가지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로마에서는 올빼미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이게 그 미네르바 여신을 표현하는 걸로 올빼미와 올리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미네르바의 나무라고 불리는데 이건 또 평화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미네르바를 한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한국외국어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네르바라는 거를 한국외대에서 뭐 미네르바 융합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5년도부터 미네르바를 한국외대에 약간 심볼로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네르바 여신을 이제 심볼라이징 해가지고 그 올빼미와 여신이 같이 있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고, 뭐 미네르바 광장이 있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 미네르바가 이제 그 지혜라는 측면하고 뭔가 또 한 가지는 약간 세계 시민 약간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대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또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한동대 총장님이 미네르바 스쿨에 방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동대랑 협력을 해나가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나 봐요. 근데 이제 한동대도 굉장히 세계 시민 교육으로 좀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맞아요. 그 미네르바 대학이 이제 생겨나면서 사실 이런 이슈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냐면 미네르바 대학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사람들 특히 이 교육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미네르바 같은 대학들이 이제 미래 대학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불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미네르바 같은 대학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미래학자였던 토머스 프레이 같은 경우도 2030년 전에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위협을 받는다는 거고, 그냥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이제는 지식을 그냥 이렇게 강사가 혹은 교수자가 그냥 이렇게 떠다 먹여주거나 전달하는 방식의 그런 대학은 이제 사라지고, 미네르바 같은 대학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 대학의 형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감하고요. 사실 미네르바 스쿨이 지금은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앞으로는 대학의 형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할 것 같고, 뭐 국내 대학들도 약간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그 이번에 미네르바 스쿨을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거기서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또 하나가 나왔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공대 교수님이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미래에 뭐가 뜰지 모른다. 미래에 어떤 기술이 활용될지도 모른다. 근데 모르면서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는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을 알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그 미래 대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르치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대학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최근에 본 기사인데요. 올해 고1이 되는 학생 수가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정원의 8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대학을 가도 대학 정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신학교들 뭐 이런 혁신 대학들 때문에 대학의 위기라기보다는 대학 자체가 지금 위기인 거죠. 이런 대안적인 방법들이 나오지 않았어도 사실은 대학들은 심각하게 지금 이 상황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육의 질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어떤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미네르바 스쿨 같은 곳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좀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팟캐스트 첫 에피에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에피까지가 쭉 이어지는 게 앞으로의 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대학도 역량 중심이 돼야지 앞으로를 책임질 그런 학습자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제 생각에는 뭐랑 연결이 되는 것 같냐면 우리가 그 전에 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교수자들이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대학의 위기감이랑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초청으로 오셨던 임유진 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은 이 무크가 나아갈 방향성이 그런 방향성이다. 그래서 다국인들의 학습을 수용하고 학습자들의 다양성이라든지 기회 확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교수자들이 위기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무크의 형식이 더욱더 확대될 것을 기대하거나 예측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맥락인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역량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쌓이게 되는데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다 한 곳에 지역에 모여서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나라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산학협력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그 기업의 실제적인 일들을 체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역량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학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 좀 진일보한 수준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그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SK 기업 있잖아요. SK 엔카랑 같이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SK 엔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처음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차가 좋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기로 했다고 봤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본 뉴스에서 그 에누마의 한국지사장님 인터뷰를 봤더니 너무 학생들이 안목이 막 너무 높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문제의 핵심을 되게 날카롭게 잘 잡아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을.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학생을 뽑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는지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도 이제 다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미네르바 스쿨에 지원을 하고 실제로 진학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입학 전형 질문들도 되게 참신한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대 수명이 30살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했다고 그러고요. 왜 지혜로운 노인만 있는가? 젊은이는 지혜로울 수 없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일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둬라.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시오. 이런 면접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우리 미네르바 스쿨 진학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능 점수로 판단을 하면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편하고 어떤 게 뭐 정답인지 굉장히 명확할 텐데 지금 미네르바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의 그 사고력을 요하는 질문들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게 되고 그 미네르바 스쿨의 입학의 기준점이 미국의 수능이라는 SAT 점수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이런 질문들로 학생의 역량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SAT를 조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전 세계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 그 SAT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면 바로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만 영어는 잘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재밌는
재밌는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어려운 면접 질문을 가지고 뽑은 아이들을 정말 기존의 형태와 같은 뭐 A, B, C, D를 주는 그런 GPA 방식의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뭐 발표, 과제, 프로젝트 이런 걸 정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뭐 그런 평가 점수를 주기도 하고, 제가 또 캐리스 보고서에서 재밌는 걸 찾았는데 입학 전에 CLA 플러스 성취도 평가라는 걸 실시를 한대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랑 비판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측정을 입학 전에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서 매년 입학 후에도 그거를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부터 졸업까지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평가하고 뭐 공부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온라인상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캠퍼스가 없는 대신에 온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실제적인 맨투맨,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기회를 너무 앗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기숙사 제도를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더욱더 친밀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면 미래 대학은 어떠한 형태일까를 이렇게 구상해 볼 때, 앞으로 미네르바 같은 대학이 이제 미래 대학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또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학생들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역량도 다르지만 교수한테 바라는 역량도 굉장히 다른 대학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수 임용할 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연구 역량 위주로 보잖아요. 이제 얼마나 우수한 논문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좀 주요한 그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데,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신 교수제가 없다고 해요. 일단 종신 교수가 없다는 게 한 가지 큰 특징이고, 그리고 교수를 뽑을 때도 교수의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문 실적이 몇 편이냐 이런 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점을 두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에서 교수를 채용하고 나면 교수들 대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가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최대한 학생들한테 이제 발언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한다고. 사실 이거를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미네르바 스쿨 창립자가 오셨더라고요. 혹시 그분 거기 가서 보지는 않으셨어요, 다들? 저도 가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이제 작년 이러닝 코리아 컨퍼런스에 이분이 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영상도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교수자의 어떤 역량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역량 평가할 때도 우리는 사실 뭐 교수법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면 뭐 가산점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실제 수업이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게 바로 역량 평가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교수진들이 너무 훌륭해서 자기가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붙었지만 이 대학을 선택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이랑 다른 거는, 예전이라기보단 다른 학교들이랑 다른 거는 교수자의 역할인 거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촉진자의 역할,
이 되는 것이 이제 좀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교수들의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미네르바 스쿨에서만큼은 연구보다는 뭐 수업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정말 남는 시간에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촉진자로 교수가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는 과정을 그러니까 플립 러닝 형식으로 미리 이제 컨텐츠들을 공부를 하고 교수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건 이제 물론 이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접속해서 클래스 그 수업을 듣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간으로 이제 채운다고 하고요. 그래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강의가 없고 한 클래스에 뭐 대략 뭐 18명 내외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토론과 토의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명, 최대 18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규모가 커지면 진짜 소통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저도 이제 대형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 수업에 수강생이 185명이에요. 5명이 지금 없어졌네요. 원래 190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정원은 190명이고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185명인데 사실은 강의 지식 전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무크에서처럼 동영상 강의로 보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 위주의 뭔가 활동을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큰 규모로는 할 수가 없죠, 아예. 그리고 다른 주제인데요. 저는 사실 대학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학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미네르바 스쿨을 다닌 사람이 그럼 대학원을 어떻게 가겠는가라는 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그 케그, 저도 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캑입니다. 네. 한국어 표현으로는 캑. 목을 치면서 네, 캑. 캑에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생을 받은 게 2014년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미네르바 스쿨도 결국에 4년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2014년, 5년, 6년, 7년 하면 2018년에 첫 캑 입학자가 생겼을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입학했는지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미네르바 스쿨에서 연계되는 대학원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캑 대학원은 사실 그 미네르바 시작부터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캑에서 파트너십으로 미네르바랑 계속 학위를 운영하고 이거는 학부 과정부터 그 베이스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학부 과정으로는 그 미네르바 스쿨이 지금 크게 5개 정도의 이제 6개 메이저가 이제 있는데 대학원 프로그램으로는 딱 이제 하나로 이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Science in Decision Analysis라는 학위로 석사 학위를 이제 하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이제 통계 기법들을 활용하고 뭐 인문학적인 통찰력도 필요한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 빅데이터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대학원은 미네르바 스쿨의 학부 과정은 기숙사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요리 안 해도 돼요? 여기 대학원은 좀 가고 싶네요. 더. 네, 그리고 이제 캑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덧붙이자면 뭐 캑은 또 어떤 듣보잡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대학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또 굉장히 특이하게 거기 안에 있는 7개 C라는 걸로 시작되는 컬리지들하고 연합을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그 학위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 7개의 컬리지 안에서 듣는 모든 과정들은 다 학점이 인정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한두 개 단과대로 유명한 대학들이지만 그 단과대의 약간 그런
단점. 네, 단점들을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흔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그 클레어먼트 뭐 유니버시티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로 캑 대학원이 있고, 캑 대학원에서 그 미네르바 스쿨하고 파트너십을 운영한다라는 이제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약간 교환학생이라 그러나? 그 우리나라도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인정받고 이런 제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지금 다른 게 학점 교환. 그러니까 학점 교류가 되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약간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리적인 그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교환 학생으로 간다는 거는 그 약간 지역적으로 뭔가 거리가 있어도, 그러니까 해외 대학교도 저희가 교환 학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컨소시엄 형태는 좀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들끼리 묶어서 학점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걸로, 네, 교환 학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미네르바 스쿨 제가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미네르바 스쿨을 도입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제 유심히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어떤 학교를 만드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미네르바 스쿨에서 하고 있는 그 온라인 수업 방식, 이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이 되면 좀 더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거가 이제 이름이 있어요. 교실 온닷이라는 이름이에요. 다 밑에 시옷. 그래서 교실 온닷이라고 해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지금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선택을 다양한 내가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사실은 내가 관심 있는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열리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려면 저기 있는 다른 학교에 그 과목이 열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 온닷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비실시간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이제 참여형 온라인 수업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미네르바 스쿨의 방식과 이제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대학에서 말고 K-12에서도 어떻게 이런 미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화 예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끝내버리는 건가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주제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뭐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 네, 댓글도 가능하고요. 팟빵에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이제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게 이제 너무 공개적이어서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메일은 팟빵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놨고요. 여기서 이제 팟빵으로 들으시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불러드리면 letslab 네이버닷컴입니다. letslab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 미인. 하트 미인. 저희 많은 댓글과 후기 부탁드립니다.